병원에서든 집안에서든 집안의 온도를 겨울에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환기를, 이렇게 물고기 어항에 보면 이렇게 이런 이만한 걸 해갖고 이렇게 공기 집어넣듯이 이렇게 산소를 집어넣는 거죠. 용존 산소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집안에서도 용존산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렇게 입출력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도 달 수 있고, 공기 필터 같은 거 먼지가 걸을 수도 이렇게 한다면 되게 뭐 병원 같은 데 좋겠죠. 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방 안의 온도를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공기를 계속 용존산소를 넣어주니까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사이즈 크게도 만들 수 있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고요. 가스레인지 후드 같은 데 보면은 그 공기 나가는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방구들. 그러면 옆에다가 하나 작은 걸 뚫어 가지고 그것을, 이거는 음식 제거용, 음식 냄새 제거, 이것은 그 용존산소를 이렇게 좀 순환시키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환풍기와는 또 다른 용도로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기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풍기에다가 그렇게 공기를 정해진 역회전을, 안의 공기를 바깥으로 안쪽으로 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만드는 건 쉽습니다. 공기 필터를 달거나 뭐 부직포망, 아니면 이렇게 겨울에 여닫이문에다가 이렇게 단열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겨울에 닫을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저는 2개짜리 세트로 만들고 4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안의 공기를 바깥으로 안쪽으로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집안에 있는 그때 보면 진공 청소기를 RC카 방식이나 리모컨 방식으로 움직이시면 제 기술인데요. 저 답답해서 저기만 청소하면 되는데 씩 보내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RC카드로 전 세계 대박 날 겁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냉장고를 이렇게 해서 잠그는 식으로 현관문 뒤틀기도 잠가갖고 회사 나갈 때 번호를 알아도 못 열게 하거나, 내 얼굴이 등록이 되거나 해서, 또는 열려라 참게 이렇게 해가지고 못 나가게, 또는 비밀번호 방식으로 해갖고 추가로 누르면 번호 알아도 못 누르도록 추가로 비밀번호 설정 기능, 그래서 그거를 해제하면 그냥 일반 그 비밀번호로 열 수 있고, 이런 기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카메라를 달아서 안에서 밖에서 배달이어 해갖고 덜컥 들어오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카메라 렌즈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금고 같은 데도 자기 얼굴을 등록해서 인터넷망이나 또는 이렇게 자기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자기 얼굴이 아니면 안 열어지거나, 112로 전화 걸거나, 보안회사에 전화 걸거나, 나에게 전화 걸거나 이렇게 문자로 올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 블랙박스도 이렇게 해서 나에게 차에 건드리면 짧은 영상이나 저렇게 보내거나 그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기능을 쓸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도 CCTV나 클로즈 기능, 얼굴을 딱 그 사람 각도를 인식을 해서 클로즈 말고 찍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에어프라이기를 달아가지고 에어프라이기처럼 열풍을 해서 익히게 하시면 2가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전자레인지의 전파를 짧게 중간 이렇게 넓게 깊이 해가지고 상중하로 골고루 익히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전 세계 대박 날 거예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곶감 같은 데를 이렇게 전자레인지에서 이렇게 곶감 수분을 제거하고 그 상태로 말려도 되고 오븐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만든 이렇게 곶감 제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건자두도 되고 건과일은 다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단가 대비 일반 단감으로 그냥 곧바로 이렇게 숙성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홍시청을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홍시를 술로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대박 날 수 있다. 동치미라든지 수정과 식혜, 청을 만들고 그것을 술로 만들면 되는데요. 이것을 전 세계 대박 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콜라나 우유에다 술 넣어서 판매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타 오란시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냉장고 같은 거 이렇게 키 방식으로 하거나 띠띠띠띠해서 이렇게 음식 털어서 불안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닫고 자기 얼굴 인식해가지고 자기 외에는 못 열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불안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보온병이나 보온 도시락에도 이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집안에 이렇게 그 상중하로 이렇게 선풍기다. 그럼 선풍기를 틀어주는 기술. 네, 상중하로 히터기다. 히터기 냉풍기. 상중하로 틀어서 동시에 윗공기가 원래 이렇게 높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온실 효과가 생기죠. 보온 효과가. 그래서 동시에 차갑게 하면 금방 그 속도가 차가워지는 방안이 냉각되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 이것은 냉각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상중하로 냉각을 동시에 해서 그 온도를 떨어뜨리는 데이터 센터 냉각이라든지 엔진 열이라든지 기타 냉각을 하는데 쓰일 수 있습니다. 엔진 같은 데도 진공청소기 방식이나 이렇게 좀 속도가 좀 진공청소기보다 낮지만 빨아들여서 일부러 신속히 열을 이전한다면 되게 효과적일 텐데요. 이것은 냉장고, 이게 모든 열이 일어나는 컴퓨터 냉각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동시에 여기다 차가운 바람을 또 이렇게 불러줄 수도 있잖아요. 뭐 펠티어 소저 방식이든 뭐든 차가운 바람을 불어주면 이 두 방식이 같이 공존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에 모든 냉각 방식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론을 여러 군데에 이렇게 내보내 버리면 한 군데만 뜨겁지 않고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내보내서 이거 한 군데만 뜨겁지 않고 여러 군데 열을 분산해내면 그게 좀 어느 도움이 되겠죠. 네. 진공청소기를 한 군데 빨아들여서 두 군데 또는 두 군데 정도면 되겠죠. 세 군데 여러 군데 빨아면 진공 압력이 높아지는 이런 형태의 진공청소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불날 때 진공청소기 같은 걸 이렇게 모터를 두 개, 세 개 달아가지고 유독가스를 빼서 외부로 호스를 연결해서 빠는 이런 것을 소방당국에서도 만드시고 가정용으로도 사무실 빌딩용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송풍기를 여러 각도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의 어떤 바람 통로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여러 군데 해서 이렇게 각도를 일직선으로 해도 제 기술이고 그 각도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럼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다음에 여러 군데 각도에서 빨아들여서 송풍기를 만들면 송풍의 유력이 센데요. 그래서 송풍의 압력이 높아져서 공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로 이제 드론 같은 데 제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드론이나 비행체에서도 이렇게 터빈 방식이 아니고 더빈 방식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면 공기 양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로를 만들면서 공기 탱크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을 이렇게 컴프레셔처럼 압력을 조절해서 많이 이제 공기 많이 할 때는 공기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파워 높게 이렇게 속도를 높게 넣을 때는 많이 공기를 넣어주고 이런 기술이 들어가는 여기다가 추가로 수소산소도 섞어줄 수도 있다. 수소산소 탱크를 만들거나 이렇게 일단 카브레터에다가 압축기를 달아가지고 하면은 보다 미세한 어떤 연료가 되어서 완전 연소에 이르게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런 연료를 이런 공기 탱크에서 나오는 공기와 혼합해주거나 또는 수소산소 탱크를 가지고 다 혼합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준 자동차, 배, 항공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카브레터에서 압축기를 달아서 마주하면 완전 연소, 매연이 잘 안 나오는 기술에 해당하는데 오토바이 같은 데도 공기 탱크 만들어 가지고 이게 카브레터에다 압축기를 달아서 하면 매연이 별로 안 나오게 됩니다. 또는 거기다 산소통까지 같이 연료를 휘발유다. 속이다 그러면 산소를 섞어주거나 터지지 않을 동안 수소산소를 섞어주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이오 디젤도 가능하고 석탄을 가스화시킬 때도 증기화시킬 때도 이것을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산소를 넣어주거나 수소를 넣어준다는 거죠. 석유 정지할 때도 산소를 이렇게 수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추가로 넣어주거나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면 보다 고품질의 석유 정지가 가능한데 이 기술을 아이들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넣을 때 상중하로 이렇게 넣어서 믹서를 살짝 해주고 여러 군데 또 안정화됐을 때 넣을 수 있는데 한 군데보다 여러 군데 넣어서 표면적을 넓게 해서 넣으면 고품질의 석유 생산이 가능한데 확실히 틀립니다. 이것은 코카콜라 같은 탄산 제조법, 음료수 회사에서나 이렇게 맥주 탄산 넣을 때보다 탄산을 많이 함유하게 하는 기술에 해당하는데요. 탄산을 상중하로 넣고요. 탄산 자체를 넣을 때 약간 탄산이 잘 섞이도록 탄산 자체를 갖다 온도를 냉각을 시켜주고 탄산 자체를 살짝 떨어져요. 그것을 상중하로 넣어주고 살짝 믹서해 줍니다. 여러 군데 넣어주면 표면적을 넓게 해서 여러 군데 넣어주면 되고 좀 잠시 냉각을 시켰다가 온도를 다시 몇 차례 되풀이한 이런 탄산 넣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술에다가 뭐 소주라든지 위스키라든지 막걸리라든지 뭐 술에다가 산소를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칵테일 얼음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두는 데인데요. 우유에다 산소를 넣어주거나 음료수에다가 산소를 넣어서 판매하는 기술. 그러니까 술에다 산소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맥주 같은 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맥주, 포도주 이런 데도 산소를 넣어서 판매를 합니다. 또는 포도주에다 탄산 포도주 보셨어요? 못 보셨죠? 과일주에다 탄산 넣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주 위스키에다가 탄산을 넣어서 판매하는 그런 상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술도 전통 술에도 탄산 넣어서 판매하거나 산소를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의자 같은데 집안에 있는 의자 일반 뭐 그냥 일반 의자도 될 수 있고 컴퓨터 의자도 될 수 있고 여기다 전동 장치를 달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몸이 불편하신 분도 좋고 집안에 놀이용으로 어린이 놀이용으로도 재밌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이렇게 의자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용으로 장난감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전동카 이렇게 핸드카 같은데 핸드카 뭐 핸드카 아니면 간이 침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간이 침대를 전동 침대 전동 장치를 달아서 움직이면 병원에서도 환자 운송하거나 집안에서도 환자 이렇게 간이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제낄 수가 있고 TV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움직여서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또는 리모컨 방식으로 방에 어떤 출입을 리모컨 방식으로 해가지고 띵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촤륵 열어지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것도 리모컨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모컨 방식으로 여는 이런 그 자물쇠 이게 현관문 디지털 키라든지 리모컨 방식으로 여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도 리모컨 방식으로 딱 이렇게 환자 불편할 때는 손으로 못하는 해서 그런 거에서 필요하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에어컨도 리모컨이 있고 선풍기도 리모컨인데 TV도 리모컨인데 방문 여는데 리모컨이 없는 게 이상하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상중하로 어떻게 어떤 어떤 에어컨 상중하로 선풍기, 히터기, 냉풍기, 에어컨도 상중하로 트는 기술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방 안의 높이를 따라서 상중하가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냉각시키거나 동시에 히터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모듈 방식의 에어컨, 모듈 방식의 선풍기, 모듈 방식의 에어컨, 모듈 방식의 이런 것을 냉풍기를 쓰시면 되겠는데 6개짜리 되면 1개만 쓰는데 2개만 쓰는 6개만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의 건물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게 안에 렌즈가 있죠. 바깥에 보려는데 잘 안 보죠. 귀찮으니까. 근데 이것을 렌즈에다가 유선 무선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 밖을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휴대용으로도 캠핑 갈 때도 차에다가 설치하거나 하셔도 이게 전 세계 대박 날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안경을 코를 이렇게 코에 이렇게 걸치는 부분을 홈을 좀 파주면은 그래서 압력이 형성돼서 딱 달라붙지도 않고 미끄러지지도 않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안경 같은데 이렇게 어떤 선글라스 고글 같은데 렌즈를 바꿔 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피스 방식이든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이러니까 홈쇼핑에서 이걸 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홈쇼핑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바꾸는. 근데 유리창이나 프레시 창에다가 전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재단만 해오면 피스 방식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떼었다 붙였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문가 와서 끼워줘야 되는데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방충망에다가 건전지를 달아가지고 모기 잡거나 해충을 잡는 또는 그것을 하늘하늘 유연하게 만들어갖고 텐트 집안 내 공장용으로 쓰거나 그것을 텐트에 설치하거나 차량에 설치할 수 있는데요. 작은 모기 정도 되는 작은 건전지 사람에게 크게 해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시면 그러니까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방충망에다가 부직포 필터망을 달아서 공기 필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뗐다 붙였다. 지금은 뭐 근데 뗐다 붙여서 하는 그런 장치를 방충망을 만드셔야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에 집안에서 그 빵 만들 때 이스트균을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이런 한 28도, 30도 정도면 그 이상 가니까 좀 익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익어버리지 않을 온도를 만들어서 오븐기에다가 장착하거나 추가로 그 온도를 30도씩 이렇게 28도 지정해서 빵을 육성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저 기술인데요. 플레인 요거트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참 필요한데 오븐기에는 어차피 그러면 뭐 또는 오븐기 미니 오븐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뭐죠 저기 전자레인지에도 이 기능을 둘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에도 열풍방 이게 전제 뭐죠 전파 방식의 가열 마냥 에어프라이기 방식으로도 제가 가열할 수 있다니까 그걸 이용해서도 보온실을 만들고 할 수. 그럼 독립적인 양치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플레인 요거트 만드는 이렇게 보온실 아니면 빵을 부풀게 하는 보온실 메주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메주 만들 때도 이것을 콩 같은 거 발효시킬 때 일본 같은 데서도 콩 발효 먹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콩 발효도 되니까요. 뭐 다양하게 이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치 발효할 때도 좋고 김치를 빨리 익게 하는 이런 기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용도의 제품을 이 아이디어와 개념을 따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다음에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석유 말통 같은 데나 이런 데 손잡이 이것을 홈을 좀 파주면 모든 형태의 손잡이, 문손잡이 이런 형태의 이렇게 손잡이, 삽자루 손잡이, 삽에다가 고무나 이렇게 달라붙는 이렇게 딱 접착이 될 수 있도록 손에 달라붙도록 고무 아니더라도 돼. 홈을 좀 파가지고 해도 되고요. 손잡이니까. 손 이렇게 삽자로 여기 잡는데도 홈을 좀 파갖고 하면 힘의 전달이 잘 됩니다. 곡괭이도 되고 호미도 되고 홈을 좀 파주는 기술 모든 형태의 손잡이는 다 된다 라는 것을 제 기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 이렇게 난간 있잖아요. 계단 난간 올라갈 때도 미끄러지잖아요. 그럼 홈을 좀 파주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게 됩니다. 홈을 파주는 기술은 이런 형태의 어떤 골프채 여기다가도 홈을 좀 파주 힘의 전달이 잘 되고 여기다가도 겉에는 평판이지만 홈을 아예 드러내고 파는 경우 겉으로는 평판이지만 안에 또 홈을 파는 게 장탄합니다. 이렇게 이런 테니스 라켓에다가 라켓 줄 있잖아요. 거기다 홈을 좀 파주면 이게 장타가 나는데요. 테니스 라켓 같은 데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 필라멘트 같은 데도 홈을 좀 파주면 빛을 더 발하고요. 크롬선이에요. 발열선 있잖아요. 거기다도 크롬선이라든지 금속선에 발열 홈을 좀 봐주면 발열이 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의 히터기 있죠. 거기다가도 홈을 봐주면 발열이 좀 더 많이. 그래서 돼지꼬리 히터기가 하나짜리가 있는데 2개, 3개, 4개에서 물을 상중하로 끓일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막대 방식으로라도 홈을 좀 봐주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등산 스틱과 이런 스키 스틱에도 홈을 파주면 이것이 힘의 전달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키날 같은 것도 옆에다 홈을 좀 파주면은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톱니바퀴 같은 데도 톱니바퀴 있잖아요. 홈을 좀 파주면 속도 굉장히 잘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놀 베어링과 이게 볼 베어링에다가 지구가 태양 주위로 비스듬히 돌잖아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안쪽으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돌게 하면 훨씬 더 회전율이 좋다. 거기다가도 홈을 아주 미세한 홈을 파주면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내구성이 지장이 없으면 훨씬 더 잘 굴러간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 놀 베어링과 볼 베어링에 유리석 연고 뒷자사로 유리만 걸러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모든 형태의 금속 이런 구리라든지 동판 이런데 전기선 통신선 들어가는데 심지어는 전기선과 피복 전기선 통신선 피복 광선미선 피복 모든 형태의 피복의 안팎으로 피복 자체에 섞어서 유리석용 코팅 넷사랑 유리막 글러스거나 코팅 구조를 가져주면 우수한 효과를 가는 모든 전기선 만들 때 통신선 만들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구리에다 넣으면 여기 독슬지 않아요. 철사 철망 이런 데도 넣거나 뭐 아연이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이라든지 금속 수된 제품이 금속에 상관없이 넣으면 부식이 잘 안 되고 오래 갑니다. 내구성이 윤기도 좋고 그다음에 철근 같은데도
부분 있다 그러면 약간 대나무 매듭꽂이 만들고 이제 밴딩식으로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여기 잘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지탱 구조를 가져주는데 세다라는 거죠. 철사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철망 이런 데도 되고 낚싯줄, 고무줄 아시죠? 이런 데도 됩니다. 용수철 같은 데도 이렇게 있잖아요. 용수철에다 홈을 파주면 탄력이 세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총 같은 데도 들어가고 용수철은 많은데요. 용수철을 있다가 유리석용 코튼 예사로 유리만 골라서 부식 안 되는 구조를 가져주고요. 용수철에 있다가 역시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두툼한 부분을 밴딩식으로 넣어주면 굉장히 파워가 세집니다. 모든 형태의 중공업 밧줄, 금속 밧줄에다 밴딩식으로라도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냄새식으로 찝어줘도 돼요. 낚싯줄 같은 데도 찝어주거나 이런 현상 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뭐죠? 이런 망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철책 같은데도 이렇게 고리식으로 이렇게 바늘식으로 안쪽으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딱 걸리게 만드는 그런 철책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 철책 같은 가시망 그것도 제 기술이고. 이런 펜스망도 이렇게 대나무 매듭걸마다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위력이 셉니다. 그래서 아니면 중간에 두툼한 것을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물 같은데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나 유리만 걸 넣어서 제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물 아니더라도 이렇게 플라스틱 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계장망도 있고 이런데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나 유리만 걸 넣어서 제조합니다. 그물 같은데도 잘 부식이 안 되는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물 같은데도 대나무 매듭구조, 마디구조 두툼한 부분을 이렇게 그물망 있잖아요. 넣어주면은 무거운 물건을 잘 들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홈을 파주는 기술은 모든 종류의 곳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손잡이 종류는 다 된다. 유리문 손잡이, 손잡이 이렇게 홈을 잡으면 잘 이렇게 되거나 석유 말통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물건의 손잡이 이런 데도 잘 되고 핸드카 바퀴 같은 데도 무게를 잘 지트러 올려야 됩니다. 카트카 이렇게 바퀴 같은 거. 그다음에 전동카 바퀴, 자동차 바퀴, 자동차 타이어,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 데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타이어도 됩니다. 모든 형태의 구루마 타이어도 리어카 타이어도 되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어카의 어떤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이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리어카 살 때. 그러면 그래서 약간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 주면은 틀린데요. 그래서 파워가 좀 이렇게 세집니다. 대나무 매듭구조 만들고 아까 심시로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크랭크 축, 그다음에 이렇게 커넥팅 노드 이런 데도 들어가거나 자동차 회전축에도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회전 이렇게 돌아가면 두툼한 부분을 대나무 매듭구조 만들고 그러면 파워 있게 회전이 된다는 것이죠.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 회전축에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양쪽에 두어가지고 이렇게 회전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오래 써도 내구성에 지장이 없으면 회전력이 극대화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회전축 모든 회전축 기술에 가전제품도 있죠. 모든 산업에는 회전축이 있는데 톱니 그러죠. 그것도 제 기술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래서 이게 자동차 자동차뿐만 아니라 타이밍 벨트나 모든 산업용 벨트인데요. 안에다 홈을 좀 파주면은 착착착 감기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됩니다. 유리석용 코팅 제사나 유리만 코트를 넣어서 오래가게 할 수 있는데 고무 제품에는 다 돼요. 고무 제품 플라스틱 좀 이렇게 그다음에 천연 가죽, 인조 가죽에도 이걸 넣어서 이렇게 거기에 오랜 수분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쓰시면 저기 합성소매 나일론에도 들어가거나 합성소매 모든에 유리석용 코팅 제사나 유리만 걸러서 제조하거나 페인트 같은데 저도 페인트 그 그림 물감에다 넣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틀려요.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산마 페인트, 롤 페인트, 이렇게 KCC 이런 페인트 회사에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림 물감이나 인쇄 잉크 이런 염색제, 모든 형태 실염색하든지 모든 염색제에도 들어가고 도구맥 이런 데도 들어가면서 알레르기 안 생깁니다. 그다음에 엔진 오일과 윤활제, 그다음에 엔진 그 세척제, 불소온샷, 에스케레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오일 스테인 이런 데나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일스텐하고 방청제 시장 엄청 크죠. 이것도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액에 유리석 연고 등 야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페인트나 인쇄 잉크나 염색제나 이런 데다가도 금속연생 당한 펄을 넣어서 제조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도장할 때 쓰면은 그죠 뭐 냉장고에 가전제품 도장할 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기존에 자동차 같은데도 뒷바퀴를 앞바퀴보다 좀 더 크게 저기 광폭 타이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잘 미끄러지지 않고 또 파워 있게 달린다. 그래서 군에서도 쓸 수 있는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뒷바퀴를 앞바퀴가 될 수도 있겠죠. 안쪽 바퀴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약간 회전식으로 제가 자전거에서도 설명했는데 회전식으로 자전거다 그러면 자전거 살 때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회전식으로 같이 회전을 여기서 보통 이렇게 해갖고 자전거 살 때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안에다가 회전하는 것을 이것을 그러니까 얘만 회전하지 않고 안쪽에다 회전하는 그 구조를 하나 넣어준다는 거죠. 그럼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자동차 같은 데도 이런 데도 자동차 바퀴에도 쓸 수 있다. 휠 같은 데도 회전한 놈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어주면 파워 있게 돌아가. 자전거 같은 오토바이도 그럴 수 있어요. 자전거 오토바이 살 때에도 약간 똑같은 굵기잖아요. 굵기가. 이것도 뭐 우산 같은 데도 돼. 똑같은 굵기가 아니라 다른 굵기를 넣어주게 되면 중간중간 또 파워 있게 우산 같은 것도 다 지집해주지 않고요. 파라솔 같은데. 그래서 그 파워 있게 힘이 전달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모든 철사나 철근, 철망 그런데 그 다음에 일단 부식을 막기 위해서 알루미늄 금속을 좀 이렇게 붓고 코팅을 해주면은 훨씬 좋다. 동 같은 제품, 이렇게 에어컨 동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루미늄 만들어 놓고 동을 코팅을 하는 식으로 들어가면 원가가 절약되는데요. 에어컨에도 보통 이렇게 알루미늄, 옛날엔 동을 집어넣다 알루미늄 넣으시는 거기다가도 코팅을 해서 이런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팅을 좀 두껍게 하면 되겠죠.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같은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부식이 안 되게 하는 구조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금속 고무 제품 이런 되게 합성소 및 실이나 모든 천구조에 유리석용 같은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는데요. 하시면 스판덱스라든지 아라미드 섬유에도 가능합니다. 카본 소재도 들어가고 탄소 섬유를 제가 합성소매 나일론 기반으로 해서 하시면 훨씬 이것이 제가 예상컨대 아크릴은 약하잖아요. 잘 깨지고 만들 때도 훨씬 더 견고한 제품이 만들어질 거라는 게 제 순간적인 반짝이는 아이디어지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합성소매 다른 걸로 해도 되나? 그래서 합성을 다른 걸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 팬티에다가 팬티 안에 구멍 뚫어 전색이 특허나세요. 이런 이게 아크릴 잘 깨지니까 얘도 이렇게 탄소 섬유를 만들 때 합성 섬유 나일로 하면 좀 더 견고하니까 싸고 그럼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합성 섬유 나일론과 아크릴을 섞어서 해도 되겠네요. 네, 프로테이즈 섞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크릴 제품이 너무 잘 깨지기 때문에 아크릴 이렇게 그 상자 만들더라도 합성 섬유 나일론과 섞어서 90%짜리 있어요. 비투갈전에서 섞어서 만드시면 좀 더 견고한 제품 만들어지거나 아크릴이 안에 들어가고 합성 섬유 나일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것을 필름 방식으로 유연한 필름, 딱딱한 필름에서 안팎으로 두거나 한쪽만 두거나 해서 잘 깨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창문, 유리창, 플라스틱창 이런데 아크릴 같은 유리석용 같은 예산을 유리막 올려서 제조해서 내열 구조를 갖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금속연생 다양한 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유리 도기 제품 뭐 이렇게 뭐 한국 도자기라도 흰남 도자기 이런 데도 쓸 수가 있고요. 제품 자체에다 넣을 수 있고 반짝이를 넣어준다는 거죠. 반짝이나 금속연세 당한 펄을 넣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백색 세면에다가도 금속연세 당한 펄을 넣어주거나 건축용 실리콘에다 금속연세 당한 펄을 넣으면 이게 줄 칠 때 되게 반짝반짝 예쁘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백색 세면에다가 약간 곰팡이 살균제를 쓸 수도 있는데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해도 외장제로 써도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장제지만 그래서 전혀 지장이 없더라면 좀 시멘트 같은 걸 각자 색깔을 백색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시멘트나 시멘트 몰타라고 섞어서 건물 보수용으로 크랙난데라든지 깨진 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레미콘 합동조합에서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시멘트 백색 세면을
곰팡이 살균 방지 처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곰팡이 살균 방지 처리 넣어주거나 건축용 실리콘에도 유리석 연고 등 예산을 유리만큼 넣어서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의 어떤 그 스프레이 체인을 액상식으로 걸쭉하게 만들면 훨씬 더 자동차가 안 미끄러지는데 이런 제품도 되게 획기적입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것을 금색에서 다양한 밝게 만들어서 여기서 건물에 보수난데 크랙을 메꾸는 식으로 해서 방수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수제로 사용하는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축용 실리콘을 특히 그 고액실론 그레이즈용을 접착제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아이디어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인데요. 도배용 풀과 섞어주거나 여기에 곰팡이 살균 방지 처리를 해서 그래서 도배 풀과 섞어서 제품 만들거나 본드 목공 본드하고 섞어서 도배풀하고 해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기타 다른 본드를 해서 도배풀로 만드시면 잘 달라붙는다. 이것도 제품이 없어서 우리가 만들어 쓰는데요. 제품을 만들어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욕실론 그레이징 실리콘을 도배 본드로 만드는 안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되게 좀 더 약간 더 첨가시켜서 성분을 좀 더 본드형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이것도 제품 아이디어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 백색 세면을 섞어보다하고 섞어가지고 만들거나 겉에 코팅 구조로 들어가도 방수비라든지 효과에 좋다. 또는 백색 세면 실리콘 섞어보도 보수용으로 백색 세면을 단독으로 써도 되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섞어하고 섞어서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네, 하시면 제 기술을 섞어하고 백색 세면을 섞어서 만든다. 그 미술 섞어 만들잖아요. 미술 이렇게 뭐 조각 제품 할 때 섞어 제품 나오는데 거기다가도 섞어서 좀 약간 더 강도가 더 셉니다. 이 제품도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섞어 제품에다가도 검색은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드시면 좀 더 이쁘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시멘트 몰탈에다가 검색은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면 건축물이 되게 아름다울 것이다. 벽돌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부도블록이라든지 벽돌, 뭐 내화 벽돌과 시멘트 벽돌에 상관없이 검색은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드는 게 좀 반짝반짝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 아스팔트나 아스콘 도로에다가 이렇게 백색 세면을 섞어 놓으면 속물이 움팩 거기에 움팩 패이지 않고 물이 이렇게 잘 흐르게 되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여기가 잘 굳는다는 거죠. 이거다가 프로테이지는 알아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것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예전에 100년 동안 안 했으면서 거기다가 얘기만 하면 꼭 이렇게 100년 동안 안 하셨으면 꼭 얘기를 안 하, 이렇게 얘기만 하면 꼭 하시더라.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스팔트나 아스콘에다가도 검색해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면 되게 도로가 반짝이고 이쁘다. 그래서 뭐 다양한 뭐 컬러풀한 색깔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 보도블록에다가 붉은 벽돌, 내화 벽돌 이런 것들을 보도블록을 작은 알갱이 조각으로 금색에서 다양한 이게 색을 염색해서 컬러풀한 이렇게 보도블록을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보다 컬러풀한 콘크리트도 만들 수 있어요. 콘크리트 벽돌 사시면 알갱이를 염색해서 넣는다는 기술이죠. 시멘트 몰탈에다가 황토를 입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넣어주고 그러면 친환경 벽돌을 만들어가 벽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어필알이라고 생각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천연돌을 금색에서 당하게 염색을 해가지고 이것을 약간 스크래치 홈을 좀 파줘가지고 건축물 이렇게 너무 매끄러우니까 잘 떨어지더라고 물만 들어가면서 이거를 딱 달라붙는 그런 형태의 자갈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자갈 구조로 만들어 도로에 콘크리트 타설을 때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또 건축 현장에 폐콘크리트를 넣는 기술. 상태 괜찮은 놈들을 넣어서 공기를 단축시키고 원가를 전략하는 기술을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에 건물에 이렇게 누수 났을 때 파가지고 하는데 그 조각을 버리지 않고 넣고 다시 콘크리트 이렇게 시멘트 몰타를 덮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런 기술을 함부로 무단으로 쓰시지 마시라는 거죠. 벽돌 같은 거를 시멘트 몰탈에다가 어떤
그럼 현무암을 이렇게 입자 구조나 가루 구조로 좀 넣어가지고 그래서 경량 벽돌을 만들거나 해도 되는데요. 현무암 같은 것도 금색, 은색 다양하게 염색을 해서 제가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색깔이 현무암 고무 특징한 색깔이 염색한다. 또 천연 자갈도 염색한다. 흙도 염색한다. 뭐 이렇게 화초 같은 거를 갖다가 죽은 놈 있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서 파는데 금색을 다양하게 염색을 해가지고 금색을 다양한 펄도 내서 예술적으로만 만들면 이게 대박 난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의 인조, 그 다음에 이런 거 살아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는가. 유전자 교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죽어 잘라서 파는데. 그래서 꽃,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형태의 식물들, 나무, 화초 같은 데다가도 할 수 있을까요? 금색을 다양한 염색을 하고 금색을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드시면 대박 난다. 그래서 흙도 그리고 염색한다는 이렇게 획기적인 아이디어. 흙이나 마사토 같은 걸 염색을 해서 금색을 다양한 염색을 하거나 펄을 금색을 다양한 펄을 넣어서 아름답게 만든다. 번쩍번쩍거린단 말이에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PVC 매트 같은 데도 금색을 다양한 펄을 넣거나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하시면 제 기술인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PVC 매트에다가 얇은 좀 딱딱한 놈을 이렇게 같이 홈을 좀 파가지고 접착을 시켜갖고 식탁 매트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수제이므로 안에 김치 국물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죠. 하시면 거기다가도 코팅 구조를 줘서 김치 국물이 안 들어가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벽돌에다가 홈을 좀 파서 뭐 동그랗게 네모난 별풍을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로 세로로 파가지고 시멘트 몰타리 안에 들어가서 면이 매끄러우니까 재진 같은 거 이렇게 딱 부딪히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견고하게 달라붙는다. 벽돌 종류는 다 돼요. 블록도 되고 이쪽에 물이 통과도 안 돼. 벽돌 누수 되게 잘 나죠. 벽돌집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동그랗게 파든 네모나게 홈을 파서 접착 중국에서 이걸 만드시는데 하지 마세요. 도로를 할 때 그래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일반적으로는 가로 세로를 하지만 모양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도로가 이런 것들도 약간 결합시킨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건축물에 만들 때 기초를 징을 봐가지고 만든다. 철근 콘크리트 넣어가지고 징 박듯이 기초를 만들면 내진 구조가 된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철사라든지 철망이라든지 철근은 들어가잖아요. 이따 다른 소재가 다른 합성소면 뭐 나일론 이런 것들도 돼요.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 대나무밭 매듭 구조 강하게 시멘트 물타리 견고하게 달라붙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벽돌을 가지고 이게 뭐 시멘트 벽돌 같은 거 한 200원, 3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식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더 싸겠죠. 이거를 넣고 철사, 철망, 철근까지 해가지고 콘크리트 벽체로 만들면 수십만 원밖에 안 해요. 10m짜리도 한 뭐 수십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집을 지으면 엄청나게 싸게 짓겠죠. 모듈 방식으로. 그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그다음에 건축물 만들 때 벽체 같은 거는 기둥 같은 데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두 구조를 가로 세로로 넣어주면은 지탱을 훨씬 잘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두툼한 부분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때 이게 살짝 철사 같은 거는 철망 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철근이 좀 얇은 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근을 지금 현재 두께가 다 똑같잖아요. 그 두께가 거의 다 유사한데 철사는 철근이긴 있긴 있다. 있네요. 네네. 그다음에 고무 제품 만들 때 카본 소재에다가 이렇게 금속 뼈대를 가로세로로 합시다. 가로 하나만 넣어도 되지만 가로세 넣어주거나 금속 분말을 넣어주거나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 소재가 틀려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합성소면 나일론이나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가루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것을 돌을 넣어도 되겠죠. 돌가루를 하시면 카본 소재 같은 거 이렇게 카본 소재나 이게 반도체 펠리컬 접합을 또 후물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씁니다.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플라스틱 창, 유리창 접착할 때 쓸 수 있고요. 그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의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모든 형태의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 인조 가죽과 천연 가죽, 되게 천 구조 이런 데 비닐 접합에도 쓰고요.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쓰면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이라든지 모든 이렇게 피혁 접합 이런 데도 다 쓰는, 자동차 어절에도 접합 구조에도 쓰고, 접착 구조에 홈을 파서 접착하면 이게 좀 더 견고하게 접합이 된다.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소비화학 제품에 이걸 쓸 수 있는데 기타 다른 데도 돼. 소재 고무도 되고 플라스틱, 금속도 된다는 거죠. 쓰시면 되겠어요. 자동차 이렇게 신발 밑창도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이런 타이어 구조, 두바이 타이어, 이렇게 자전거 타이어, 리어카 타이어 이런 데도 된다는 거죠. 신발도 되고, 신발에 이렇게 전물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신발 같은데 가로 세로로 무늬를 넣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군화 같은데 등산화도 되고 욕실화도 됩니다. 이것은 철판, 무늬 철판 만들 때도 쓰고, 전기요나 전기장판 이런 데도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타일 같은 데도 안 미끄러지는 구조를 쓸 수 있는데, 타일 같은 데는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저기 따라 약간 홈을 파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미끄러지게. 네네.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타일 같은 거 만들 때도 오돌도돌하게 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도 만들 수 있는. 어쨌든 이게 전기요나 전기장판 이런 데도, 카페트 러그 이런 데도 밑에다가 가로 세로 이렇게 무늬를 넣어서 이게 안 미끄러지게 하거나, 또는 쿠션을 넣어가지고 야영 발포 매트 같은 쿠션이라든지 기타 쿠션을 넣어서 카페트 러그, 전기요나 전기장판에 허리가 나가요. 디스크가 딱딱하니까. 그래서 전기요나 전기장판 같은 것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그 매트를 넣어가지고 해서 탈부착도 가능하면 좋겠고요. 매트를 넣어 허리 나가지 않게, 허리 디스크에 이렇게 협착이 생긴다는 거죠. 눌려가지고 쿠션을 좀 줘야 되는 그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형태의 가로 세로 무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품에 이렇게 산업용이라든 이렇게 그 어떤 이렇게 고정되는 이런 모든 제품에 가로 세로 무늬를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신 산업용 다리 같은 데도 되고, 산업용 다리 제가 에어를 갖다가 당구대 같은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에어를 슉슉슉 이렇게 빼가지고 정기적인 방식 아니면 그냥 손으로 해가지고 에어를 빼서 압착하는 구조를 만든다 그랬는데, 화장실 같은 데도 이렇게 에어를 빼가지고 수동 방식으로 이렇게 딱 달라붙는 구조를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쓰일 때는 많을 것 같아요. 보통 다리 같은데 고정되지 않게 당구대를 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들어가지고 쿠션 공 부딪힌 애도 넣고 다리를 이걸로 만든다. 조립식으로